MLB 파이프라인에서 발표한 메이저리그 유망주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트리플 A, 더블 A, 트리플 A, 트리플 A, 트리플 A 유독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잖아요. 루키리그 선수인데 지금 전체 유망주 9위에 랭크된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 보스턴 레드삭스의 유격수인데 몇 달 전에 뽑힌, 지지난달에 바로 뽑힌 선수거든요. 바로 입단하자마자 바로 전미 유망주 랭킹 9위 안에 든 거니까 엄청난 기대를 받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요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아주 짧게 보면 요 선수들이 이제 상위 픽 선수들이거든요. 아주 뛰어난 원탑급 선수가 없긴 했다라는 게 이제 이번 드래프트의 특징인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꼽히던 선수가 바로 요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입니다. 전체 4번으로 지명이 됐는데 드래프트 전에 유망주 랭킹 순위거든요. 뭐 당시의 평가는 그랬어요. 전체 1번으로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가 뽑힐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됐던 게 실제로 목 드래프트를 하잖아요. ESPN의 카일리 맥다니엘의 목 드래프트인데 1순위를 가진 피츠버그가 마이어를 뽑을 것이다. MLB 파이프라인에서도 또 똑같이 예상을 했었죠. 1픽을 피츠버그가 마르셀로 마이어 뽑을 것이다. 팬그래프에서도 1픽으로 마르셀로 마이어가 피츠버그로 갈 것이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전체 1픽으로 예상됐던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가 4픽으로 뽑혔으니까 좀 생각보다 늦게 뽑힌 픽이긴 해요. 이스트레이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스트레이크 고등학교 출신 전체 1순위 선수 하면 기억나는 선수가 딱 있습니다. 바로 2000년 드래프트의 에드리안 곤잘레스 선수, 마르셀로 마이어 21년 선배인데 메이저리그 역사상 전체 1픽을 2번 배출한 고등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번에 마르셀로 마이어가 피츠버그의 전체 1픽으로 뽑히고 이스트레이크 고등학교가 메이저리그 전체 1픽을 2명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보스턴 레드삭스가 4번으로 이 선수를 뽑게 됐습니다. 이 드래프트 앞에 뽑힌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짧게 한번 보고 갈게요. 전체 1번으로 뽑힌 선수가 바로 이 헨리 데이비스 선수인데 타격이 굉장히 좋은 포수입니다. 거기에 포수로서 어깨도 좋고 메이저리그의 포수로 데뷔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평가가 많이 있어요. 다른 포지션 외야나 뭐 일루 쪽으로 옮기더라도 타격으로도 충분히 뭐 승부가 가능한 선수라는 평가고, 전체 2번으로 뽑힌 잭 라이터 선수는, 라이터라는 이름 들으면 딱 감이 오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라이터의 아들입니다. 뭐 텍사스가 아무래도 최근 픽을 보면 잘 정돈된 대졸 선수들을 앞순위에 쭉 뽑아가지고 팀을 세우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잭 라이터 선수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뽑은 게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로 뽑힌 잭슨 조브 선수는 우왕 고졸 투수예요. 고졸 투수가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선수가 투수 중에서는 V로보나 커맨드로보나 제일 좋다는 평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뽑힌 선수가 바로 전체 4번으로 뽑힌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입니다. 우투자타인 고졸 유격수인데 아무래도 좀 피츠버그는 타격 재능만 보고 헨리 데이비스 포수를 뽑은 것 같고, 텍사스와 디트로이트는 조금은 이제 투수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덕분에 이제 보스턴은 이번 드래프트에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를 4번 픽으로 뽑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요 4번 픽이 굉장히 보스턴한테 특별했던 게 최근 55년간 드래프트에서 받은 가장 높은 순위였어요. 간만에 4번 픽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더 좋은 선수를 뽑게 됐으니까 보스턴 팬들한테는 꽤 의미 있는 드래프트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 선수가 데릭 지터를 동경했던 뉴욕 양키스 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했죠. 팬덤을 바꿨다. 저는 시푸드를 좋아합니다. 보스턴이 항구 도시입니다. 클램 차우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이 보스턴 출신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나 보스턴 팬이다 이제, 뭐 그런 어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종범을 보고 자란 광주 토박이 선수가 부산에 뽑히고 나가가지고 저 돼지국밥 좋아하고요, 저희 코치 선생님 부산 사투리 엄청 잘 씁니다, 저 사실 뼛속까지 부산 팬입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선수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다. 이 선수가 어떻게 평가받는 선수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딱 요렇게 요약이 됩니다. 어떻게? 코리 시거처럼 치고 브랜든 크로포드처럼 수비하는 유격수다 라고 가장 짧게 평가를 하면 그런 거예요. 코리 시거 선수는 뭐 타격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유격수고, 브랜든 크로포트는 골든글러브를 3년 연속으로 수상했던 선수거든요. 합치면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스턴 스카우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뽑고 나서 코리 시거와 브랜든 크로포드 사이를 기대한다. 드래프트 전부터 나왔던 말이 2011 드래프트에서
최고의 타자이자 최고의 수비수다. 코리 시거의 방망이와 브랜든 크로포드의 글러브를 믹스한 선수가 바로 마르셀로 마이어다. 이런 평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만 된다면 거의 역사에 남을 유격수가 이제 탄생을 하는 셈인데, 요 코리 시거 선수처럼 친다는 말이 있으니까 코리 시거 선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게 소위 말한 컨택 툴이었죠. 부드러운 스윙, 공을 맞추는 능력, 컨택, 시거처럼 친다는 의미 안에는 퓨어 히터다. 필드 전체로 공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구안도 좋고, 뭐 요런 것들을 다 갖춘 선수라는 평가였던 거죠. 또 시거와 공통점이 있다면 꽤 덩치가 큰 유격수라는 것도 좀 비슷한 점입니다. 시거가 195cm고 마이어가 190인데 이제 유격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시거와 다른 점은 코리 시거는 메이저리그의 유격수로 데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마이어 선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일관됩니다. 브랜든 크로포드처럼 수비를 할 거라는 평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다른 포지션이 아니라 유격수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몸무게 차이에서 볼 수 있지만 마이어는 아직까지는 피지컬 자체가 성장을 하는 단계고 체계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파워가 굉장히 특출한 선수다? 그건 아니지만 파워도 굉장히 발전한 여지가 있는 선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평가를 보면 부드러운 스윙, 타격 어프로치가 좋다, 플레이 디스플린 좋고, 컨택 능력 좋다, 그리고 로우 파워도 있는데 발전 가능성이 높다. 요렇게 딱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요런 타격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최근 MLB의 트렌드가 그렇잖아요. 스탠트급 파워, 홈런을 50개씩 칠 수 있는 파워는 솔직히 타고나야 되는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 타격 기술적으로 완성이 돼 있고 컨택 능력이 좋고 스윙 메커니즘이 좋으면 메이저리그에 와서 장타력을 늘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최근 이제 MLB의 트렌드잖아요. 호세 알투베나 뭐 무키 베츠 같이 덩체구가 작은 선수들도 홈런 30개씩 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는 홈런 50개, 60개를 치는 선수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굉장히 타격 능력이 좋고 홈런 또 20개, 30개를 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선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유격수니까 수비에 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평가에서 보셨지만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뛰어난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본능적인 수비수다, 부드럽고 푸덕 좋고 플러스급의 수비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공 잘 치는 유망주들은 매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유격수로서 수비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 좀 운동신경 있는 유망주들은 대부분 유격수로 뛰잖아요. 입단하고 나서 2루나 3루로 가기도 하고 외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선수는 유격수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유격수로 뛸 수 있는 선수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인 거죠. 주루 능력도 사실 뭐 평균 혹은 평균 이상이 된다. 물론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닌데 주루 센스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툴이 더 있는데 바로 요 인성 툴이거든요. 스카우트가 한 말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들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굉장히 성숙되고 그라운드의 리더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좀 경기 외적으로도 팀 케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설레발이긴 한데 현지 언론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유망주 예측은 과학이 아니다. 유망주가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쉽게 말해서 틀릴 수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어,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어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재능이 뛰어나다, 뭐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선수다, 이런 말까지, 물론 요런 말까지 나오는 거는 호들갑일 수 있지만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뭐 굉장히 뛰어난 유망주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요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컨택 거의 이번 드래프트에서 최정상급이다. 파워 아주 뛰어난 파워는 아니지만 프로에 와서 피지컬을 좀 더 단련을 시키고 기술적인 파워를 하면 충분히 20, 30개 때릴 수 있는 선수다. 수비 말할 것도 없이 최고급 수비다. 거기다가 인성까지 좋다. 거의 슈퍼스타 유격수를 영입을 했다. 지금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주전 유격수는 젠더 보가치 선수가 뭐 리그 최고의 유격수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올라오는 선수가 바로 요 선수 지터 다운스 선수가 있습니다. 무키 베츠 선수를 LA 다저스를 넘기면서 데려온 선수인데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1라운드에 뽑힌 선수고,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제 트리플 A에 데뷔를 한 선수거든요. 트리플 A 오자마자 타격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왔던 거예요. 무엇보다 심각한 게 볼산비가 무너지면서 삼진 개수가 급증하면서 트리플 A에서 딱 정체가 돼버리니까 의문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조금 정체가 돼버리면 어떡하지라는 의문이 있던 차에 지금 마르셀로 마이어 선수가 데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은 요런 미래를 좀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터 다운스 선수는 어차피 수비 자체가 좀 더 2루수에 적합하다는 평이 있거든요. 그럼 지터 다운스 2루에 좀 안착을 해주고, 마이어 선수가 올라올 몇 년 뒤면 보가치
조마츠 선수 나이가 좀 있으니까 3루로 가고, 데버스는 1루로 가고, 타격력을 워낙 있는 선수니까 마이어가 유격수로 딱 오면 리그 올스타급 내야진이 완성이 된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능력 있는 선수가 그래서 입단을 해서 보스턴 레드삭스 유망주 1위 평가를 받았으니까 아마 요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